걸리고 옆에서 도움을 또 줘야 되고 선생님 이게 그냥 다시 한번 덫에서 빠져나왔다고 또다시 걸리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 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발 방지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이거는 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네. 병이 있었던 경우는 일단은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병이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치료를 꾸준히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병이 심한 정도는 아닌데 내가 이렇게 늘 좀 이렇게 침울하고 의욕이 별로 없고 좀 우울한 편이다. 네. 또 기복이 많이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약물 치료 이외에 좋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네. 운동이라든지 또 독서, 또 좋은 글. 요즘 트위터 같은 거나 저도 그런데 저 좋은 글만 이렇게 팔로우를 하거든요. 네. 남 욕하거나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말은 잘 보고 싶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울한 감정, 나쁜 감정도 전염된다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굳이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은 우울증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요. 이 세상에 굉장히 한 번도 우울한 적 없이 똑같이 행복하게만 산 사람이 있을까? 아마 그렇지 있지도 않죠. 않을 것이고 네,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깊이 있게 산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되게 훌륭한 일을 하신 모든 분들은 한 번쯤은 굉장히 우울한 시기를 겪은 분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네. 우울증을 한 번 정도 앓지 않고서는 우리가 인생을 논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우울한 시기를 겪어보지 않고 남을 맞아요. 사실을 잘 이해하거나 남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직장 생활을 하던 부모 노릇을 하던 남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서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죠. 네. 어떻게 보면 산후 우울이나 주부 우울도 이런 시기를 거쳐서 더 이렇게 남편이나 시댁이나 이런 사람과 대화하는 이런 사회적 지지를 얻는 것도 잘 네. 배우고 또 아이들에 대한 자기의 태도나 역할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잘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주제여서 방송 초반부터 어머님들께서 전화를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전화 통화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주셨는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이게 우울증인가 되게 고민을 하던 차에 네. 오늘 또 방송을 딱 보니까 주제가 우울증이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증세가 어떠냐면 제가 이제 올해 나이는 41살이고 네. 그 결혼을 늦게 해서 남자아이가 올해 4살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도 안 보내고 혼자 보거든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예. 제가 이제 37살에 결혼을 하면서 임신했을 때까지도 계속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일을 쉰 적은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사회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했었던 사람이고 집에 있는 걸 몹시 싫어하는 성격인데 아이 때문에 그만두면서 지금 그러니까 출산하고도 조금씩 우울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계속 쌓이고 아이가 또 굉장히 많이 별나다 보니까 주위에 모임 같은 데도 점점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아이하고 아파트에서 둘이만 살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게 심해져갖고 거의 막 한 달 사이에 살이 막 7kg씩 찌고 계속 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라고는 할 때마다. 네, 먹게 되면서 살이 많이 찌고 또 저희 아파트가 14층인데 이거 뛰어내리면 이거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다 잊어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다가 또 아이를 딱 보면 이러면 안 되지 또 했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기분이 약간 계속 그렇게 수시로 반복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그러니까 집안일도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말 나는 필요하지 않은 존재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아이를 키워놓고 만약에 사회에 나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불안한 느낌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체크해보려고 하셨던 그 항목을 보니까 7개가 체크가 되더라고요. 7개가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게 점점 심해져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자꾸 드니까 제 스스로가 저도 감정 억제가 안 돼서 이런 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가 그것도 좀 궁금해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리게 됐거든요. 네. 되게 주변 분들이 보시면 아는데요.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 친정 식구들이나 남편분이 보시기에 당신 인상이나 표정이나 사람이 많이 성격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아직은 없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들은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다 살아 이런 거고 조금 지나면 괜찮다. 아이가 크면 이런 식이고 남편은
그러니까 도와주려고는 하는데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 네, 네. 거의 그렇고, 그러니까 친구들도 못 만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상살 없는 감옥이라고 저는 계속 표현을 하거든요. 난 그래요. 상살 없는 감옥에 갇혔다. 네. 우리 아이가 저기 좀-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볼게요, 어머니.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참 전형적인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 다른 데는 이제 풀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는 자기 자아 정체성의 혼란이 이제 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의 가치라는 것을 사회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것이 잘 확인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건전한 방법으로 이게 풀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두 가지 늪에 빠지기가 쉬워요. 첫 번째가 이제 먹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묘한 게 살이 빠져야 될 사람은 오히려 더 찌고 네. 살이 좀 쪄도 되는 사람은 더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울증이 있을 때 식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이제 그 자기 외로움이나 허전함 같은 거를 먹는 걸로 이렇게 포만감을 느끼려는 거죠. 네. 또 두 번째가 이제 쇼핑. 뭘 이렇게 별 대단한 것도 아닌데 홈쇼핑 같은 걸 통해서 자재구레한 건데 굉장히 많이 사요, 막. 네. 저 사봤어요, 선생님. 뭐 양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이제 충족 풀리는 것 같지만 그 순간만 조금 반짝하지 사실 풀리진 않죠. 그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물어봤냐면은 주변에도 보면은 이게 사람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네. 그 전에 알던 내가 아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근데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내가 이제 느끼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정도라면은 그런 때는 저는 우선 남편분하고 좀 심각하게 그러니까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나 힘들어요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따로 두 분이 앉아서 차근차근 좀 심각하게 한번 서로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애가 좀 컸으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남편하고 셋이 같이 나갔을 때는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셋이서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별나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또 4살이면 충분히 또 어린이집에 또 갈 수 있는 그런 나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탈출구를 찾아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끝으로 우리 표 선생님 우울증 몰아낼 수 있는 뭐 팁이랄까요?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또 제가 또 짧게 말씀해달라고 하니 스스로가 이 어려운 몰아낸다는 거.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데 네. 꼭 명심해야 되는 거는 우울증은 내가 나약한 사람이 생기는 병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혼자 이걸 어떻게 해야지 혼자 싸매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주변 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든데 이게 사실 많이 힘들어 보이냐라든가 네. 남편이라든가 친정에 꼭 얘기를 하셔서 그분들이 너 많이 힘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말 빨리 치료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주면 좋아집니다. 네. 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 먹자마자 금방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네. 좋아지기 시작하는 게 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빨리 좋아지니까 걱정 마시고 절대 나약하다고 내가 네.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저는 제일 마음에 남았어요. 나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나한테 너무 완벽한 잣대를 대지 마시고요. 뭔가에 좀 여지를 남겨주시면 조금이나마 이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면서 우울감에서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정말 귀한 조언 해주셨고 또 좋은 말씀 나눠주신 우리 오종민 선생님 그리고 표지민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솔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셨던 우리 세 분의 어머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60분 부모 보신 방송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가 올려놨던 체크리스트도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킨베리 나뚜리에서 유기농 스킨케어 세트 드리고요. 파코메리에서 화장품 세트, 궁중비책에서 베이비 한방 스킨케어 세트 드립니다. 자, 내일 목요일은 오은영의 아이, 지난주에 이어서 스페셜 강의 준비되어 있는데요. 참을성 있는 아이로 키우는 법 함께해 주시기 바라요. 내일도 10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